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요양보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치매 요양보호, 치매는 예전에 우리나라 말로는 노망이라고 불렀죠. 늙을 노에 잊을 망자, 늙어서 모든 것을 잊었다. 치매에 적합한 말이에요. 하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이 노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멘티아는 영어예요. 치매를 영어로는 디멘티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신에서 벗어났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본인들은 갖다가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부르게 되었죠. 풀이하면 뇌 바보라는 뜻이죠.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문제가 생긴 상태, 인지장애가 온 상태, 그래서 멀쩡한 팔다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는 치매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를 보시면 치매는 생각, 기억, 판단력과 같은 기능이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쇠퇴하여 퇴행하여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병이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인지장애가 오는데 인지란 IQ를 말해요. 그래서 기억장애, 장애라는 말은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장애에 빠졌다, 장애가 생겼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장애, 언어장애, 판단, 인지 능력장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치매에 걸렸다 라고 합니다. 자, 치매 대상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치매에 비록 걸렸어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그래서 뇌를 길들이는 거죠. 이맘때면 먹을 것을 주고 이맘때면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왜 이 시간에는 오늘은 먹을 걸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동서양의 치매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비슷한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되뇌에서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게 되죠. 우리가 이성으로 무엇을 억누르느냐? 본능을 억누릅니다. 본능이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본능은 내 안에 감정 그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본능적이다, 쾌락을 추구한다 이러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기 마음의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짐승의 수준인 본능을 사회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뇌의 이성적인 능력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에 걸리면 이성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남는 것은 본능만 남게 돼요. 그래서 먹는 거에 집착하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능적인 사람이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에 걸리시면 동서양의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먹을 거에 집착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죠. 그리고 손에 쥔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남아서 존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잔존 기능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돌봐야 되고 돌보는 기준이 어디이냐?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증진, 잔존 기능 보존이죠. 그래서
비록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해야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보존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것이 간호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자, 케어란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 실제로는 다 해주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는 그냥 노인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분이에요. 자, 중앙센터, 명령을 내리는 센터가 인지장애가 왔기 때문에 팔다리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정확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인보다 치매 노인은 더 잘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돌봐야 되냐? 365일을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자, 치매 환자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기본 원칙을 보시면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 던져도 깨지지 않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탁 위에는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장은 두지 않도록 한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씹는 행위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죠, 과일, 통조림 등을 제공하고 갈아서 준다, 으깨서 준다. 치매 대상자가 사례가 자주 걸리면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자, 식사 전, 치매 대상자 식사 전에는 치매 대상자는 인지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에 문제가 없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먼저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식사 중에는 물을 적당히 주도록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도록 한다.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도록 한다. 자,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먹을 때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 놓도록 한다. 5번,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입안에 음식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수저를 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퍼뜩퍼뜩 먹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보면서도 모르세요? 이러면서 퍼뜩퍼뜩 먹으라고 재촉하면 퍼뜩퍼뜩 밥 먹다 퍽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깜빵 가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입안에 음식을 삼키고 입안에 음식이 없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수저를 주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삼키고 빨리빨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성질대로 먹이다가는 식사 중에 사례가 걸리거나 질식사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식후에는 먹은 양을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진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요청하면 잘 기록하도록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 살이 자꾸 빠지면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이 있다면 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처방된 것이어야 되죠. 자, 배설, 치매 대상자 배설을 할 때에는 치매 대상자에게 흔한 배설 문제는 다음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매 대상자의 배설 문제가 생기냐? 뇌기능 장애로 배설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죠.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또는 배설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경우, 행동이 느려진 경우, 옷을 벗고 입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는 사용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변 후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과 소변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설하는
행위, 화장실에 이르지 못하고 배설하는 경우,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아무데나 배설하는 경우, 이런 흔한 문제가 있죠. 자, 치매 대상자가 변을 만지는 이유는 내 몸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입니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물딱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자식을 낳는 거 말고 우리 몸 스스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변과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자기가 싼 배설물을 만지면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자기가 싼 배변을 만지고 노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도대체 내 몸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만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언제부터 엄마에게 양가 감정을 갖게 되냐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있죠. 자,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변을 봤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기가 기저귀를 찾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뭔가 나와요. 그럼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머, 엄마 이거 보세요. 제 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저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기한 것을 만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하죠? 어머나 깜짝이야 하죠. 이랬을 때 아기는 좌절을 느낍니다. 어머, 왜 그러지? 엄마가 나한테 왜 칭찬하지 않지? 이러면서 엄마에게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줌을 보고 싶은 느낌을 받는 거, 그것을 요의감이라고 하고요. 대변을 싸고 싶은 의지를 변의감이라고 해요. 자, 요의나 변의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의 인터벌, 배설 시간과 양상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화장실은 가능한 방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한다.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입고 벗기가 편하도록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한다. 가능한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기저귀를 채우면 돌보는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채우면 처음에는 대상자가 창피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자, 내가 배설에 대해서만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기저귀를 채우면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네가 알아서 다 해줘. 이러면서 치매가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치매 대상자 와상 환자에게 기저귀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을 때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끔 대소변을 잘 가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칭찬을 해주고 실수로 지리는 일이 생겼을 때, 실금을 했을 때, 실변을 했을 때 괜찮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 3번 배뇨곤란이라는 것은 배출한다. 소변을 배출하기가 어려운 것을 배뇨곤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변을 보기가 어려울 때, 자, 대체로 소변을 보기가 어려울 때는 크게는 남성 노인이겠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이럴 때는 야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령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아, 왜 이렇게 오줌을 지리세요? 왜 이렇게 아무데나 똥을 싸세요? 이렇게 화낸다, 다그친다, 조롱한다, 빈정거린다, 이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조용히 닦아준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자, 실금한 경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조롱하거나 빈정대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도록 한다. 그리고 씻고 말려 피부를 깨끗이 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 6번에 배뇨 관리로 소변을 볼 때, 자, 요는 소변이죠. 배출한다, 요를. 배뇨 관리. 자, 소변을 배출할 때,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어 치골 상부, 생식기 쪽 치골 상부가 좀 눌려서 방광에 고여있는 잔뇨가 나오게 한다. 잔뇨를 배설케 한다. 자, 요실금 있을 땐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본다. 2시간마다 4시간마다 간격을 가지고 요를 배출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8번 오줌을 지리는 거를 요실금, 변을 지리는 걸 변실금이라고 해요. 자, 변실금을 하는 경우에는 설사죠. 풀떼기 음식을 조절하도록 한다. 자, 반대로 변비가 생겼어요. 치매 대상자가 변비가 생겼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돕는다. 1500에서 2000cc. 자, 우리가 하루 소변을 모으면 성인의 24시간 소변은요, 15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1500은 섭취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손바닥을 이용하여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불편감을 줄여준다. 그러면 마사지할 때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좌측으로 마사지한다. 왜냐하면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밀어요. 병원에서 관장을 할 때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는데 항문이 있는 왼쪽으로 눕힙니다. 대장의 대부분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좌측이로 관장을 하죠. 자, 며칠 동안 응가를 못 샀다고 요양보호사가 관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장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가 해야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말이 정답이죠. 자, 개인 위생. 이제 쌌으니까 위생을 알아봐야겠죠. 자, 목욕 하나를 하더라도 조용히 부드럽게 대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강요하고 언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조롱하고 빈정된다는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을 단순하게 한다. 일정한 목욕 하나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인지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인지를 길들이는 거예요. 감각을 길들이는 거예요. 자,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단력 장애가 없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먼저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이미 뇌가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인보다 낙상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조 탕 안에,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서 설령 넘어지다 하더라도 생 타일이 아니라 쿠션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면 덜 다치겠죠. 가장 이상적인 건 다치지 않는 거지만 혹시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욕실 바닥, 욕조 탕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입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욕실에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욕조 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부축하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 치매는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입력도 안 되고 꺼내 쓰는 출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치매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식사 전에 목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단추를 푸십시오. 일어서세요. 팬티를 벗으세요. 이제 탕에 들어가실까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하도록 한다. 자, 3번에 욕조 탕이죠. 욕조 탕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조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물은 적당량을 받아두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는 뇌가 위축되신 분들이에요. 손해가 지나치게 위축되었다면
운동 실조증이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몸을 반듯하게 잘 가누지 못하니까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더 잘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서서 하는 샤워보다 욕조 탕에서 하는 목욕이 안전하다. 자, 구강이라는 것은 경구예요. 경구, 입, 구강. 그래서 입을 지칭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이 있고 경구가 있고 구강으로 있고, 입으로 약을 먹인다, 경구로 약을 먹인다, 구강으로 약을 먹인다, 같은 뜻이죠. 자, 치매 대상자 구강위생, 양치질을 할 때 가글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약은 삼켜도 상관이 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한쪽이 마비가 있는 혈관성 혈관의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오신 편마비 대상자가 있어요. 편마비, 혈관성 치매 대상자.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음식물이 한쪽에 고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눕히게 되면 그 고여 있는 음식물이 기도, 기관지, 폐로 들어가서 운이 나쁘면 질식사, 그나마 운이 좋으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철저한 구강위생을 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